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16년 8월 21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청와대 선봉기 서면 임명 제청의 헌정사 초유 사태. 재판, 그러니까 깜빵갈 그 시기가 지재판을 담당할 사람을 초이스하는 것도 헌정사 초유 사태입니다. 재제청 요구하나? 한번 요구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면 되고요. 유례없는 일방통보? 유례없는 일방통보 아니고요. 이미 얘기는 흘러나오고 있었죠. 법조계 얘기 듣는 사람도 알고 계시겠지만 조희대가 계속해서 그 청와대하고 계속해서 이 후보를 놓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재명 쪽에서 계속 빠꾸를 매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래 질질 늘어진 거예요. 200일 이상 동안. 사실은 팩트는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겠죠. 아니, 간단하게 코멘트하면 깜빵행위 예약된 자가 지재판을 담당할 사람을 갖다가 초이스하는 역대급 헌정사 초유 사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넘어가고, 국힘윤리 비당권파 현역 의원 4명에 하게 당원권 정지 중징계. 조경태, 권영진, 진종호, 얘는 사격이나 하면 되지. 대도당에 나가지고 자당 후보가 뛰고 있는 곳에다가 지 보좌관 보내고 별의별 참 희한한 해당 행위를 한 거죠. 해당 행위. 이 둘은 뭐 개념 반말아 뭉기고, 예. 여도 나이는 나이대로 먹고 지금 국힘에서 최다선 아닌가? 그럴 낀데 최다선에 가까운 거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여는 뭡니까 이거? 나이 먹고 짬밥 먹고 아주 하는 짓이 해가지고 전화나 국힘 저 더불어 쪽에 전화 쳐도드리고 잘한다 하여튼간에. 하여간에 해당 행위자는요, 아무리 집구석이 개판이라 하더라도 해당 행위하는 것들은 쳐내야 됩니다. 예, 그게 맞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미국 우리 편에 맞설 거냐? 이란 경제 붕괴, 동맹, 동참 압박이다. 내주에 계획 발표한다니까 읽어보면 될 것 같고, 봉쇄 제재 원투 펀치. 중국, 그 우짜가 말씀드렸죠. 중국이 핵심입니다. 본 컨텐츠를 갖다가 우짜가 올리기도 했는데, 이란산 원유를 갖다가 그냥 90%뭐 답니다. 다 사주는 곳이 어디 있냐면 중국입니다. 중국이기 때문에 이거 뭐 이란 경제 붕괴 뭐 동맹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핵심은 중국이지요. 중국한테를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 중국을 어떻게 때릴 거냐,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즉 세컨더리 보이콧, 세컨더리 제재, 2차 제재를 갖다가 얼마나 중국에 먹이느냐, 예, 그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오차견적으로. 자, 넘어가고요. 네, 미국 트럼프 대화 손짓 후에 북한 미사일 또 쐈죠. 미국 본토 동맹 방어 전념한다. 뭐 그냥 하는 소리고, 이거는 뭐. 미군 태평양 사령부 탄도미사일 도발 관련 성명에서 즉각적 위협은 아니다. 요거 쐈죠. KN-25. 600mm짜리, 요정은 600mm짜리. 예, 예. 아유, 전술 핵탄두, 이구야, 지기네. 이국가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들더니 가지고 이제 한국을 상대로 가지고 전술 핵탄두 낑가도 쏠 수 있다. 대단한 민족인데. 시간에 우짜가 계속해서 저 감기가 안 나갔기 때문에 조금 뭐 그러는데, 웃는 거는 자제하고요. 웃으면 또 기침이 나오니까. 요거 지금 말 나온 김에 가지고 우짜가 그저께 가지고 사실상 예약을 했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얘기를 갖다가 오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부터 보시고, 이거 트럼프 트윗이죠? 예, 트윗인데 뭐 별로 웬만하면 안 하는데 이거 조금 얘기를 하죠. 뭐 빨리빨리 얘기하자. 자, based on my very good relationship with, 그러니까 나의 그 정은이하고 매우 좋은 관계를 바탕으로 했을 때, 예, 북한, 롱 오고 오래전에 해가지고 그 한국과의 그 한국과의 조인트 밀리터리 엑서사이즈, 한국과의 오래전에 맺었던 맺어가지고 하기로 했던 한국과의 합동 군사 훈련, 여기에 참여하는 것은 나는 별로 기쁘지 않다, 만족하지 않다, 뭐 해피하지 않다, 이래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 훈련들은 비용이 많이 들고, 아이고, 참, as usual. 그 비용 중 상당 부분을 항상 그렇듯이 as usual. 항상 그렇듯이 미국이 부담해야 하며, 예. 내가 대통령이 동안 해가지고 위협적이지 않고, 뭐 이쪽저쪽 하지 않습니까? 위협적이지 않고, 이거 뭐 존중을 보여준, 참 웃기지도 않다 진짜. 존중을 보여준 나라 뭡니까? 북한이죠. 북한에 대해서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이게 적어놨죠. 예, 적어놨습니다.
그 훈련이 별로 그래 타당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 말이 되죠. 그리고 대포 배수. 지금 취소하기는 너무 늦었지만 예. 나는 피트 헤그세스한테 합동 군사 훈련을 대폭 줄이라. 예. 리듀스 대폭 줄이라고 해 가지고 지시했다. 그리고 좀 뭐 다소 관련이 없을 수 있겠지만 뒷얘기하네. 예, 그러면서 내가 한국 대통령 이재명한테 가지고 최근에 물어봤다. 뭘 물어봤냐 하면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비핵화. 야, 흥미진진하죠.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이란의 비핵화에 그 한국, 그러니까 너가 동참할 끼냐 이런 물어보니까 노 땡스. 노 땡스라고 답했다 이럽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뭐 그냥 상투적으로 한 말이고 뭐 관심을 가져서 뭐 고맙다 이 말이고, 하여간에 이거 보면 노 땡스라 말을 들었다는 게 뭡니까? 이란 핵 그러니까 뭐 비핵화 여기에 대해서 참여할 끼냐 이런 물었더니 노 땡스다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트럼프의 트윗이죠. 예, 고려 됩니다. 흥미진진하죠. 일단 트럼프는 특정을 해놓고 말했네 보니까.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국과의 연합 군사 훈련을 대폭 축소하기로 한 트럼프의 결정은 단순히 비용 절감이나 김정은과의 개인적인 외교 때문이 아니라 전략적 우선순위 결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2026년 현재 미국이 중동에서 막대한 군사적 투자를 하는 동시에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억제할 수 있는 충분한 첨단 군사력을 유지해야 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또 다른 군사적 문제로 부상할 가능성을 줄여야 되기 때문이지요. 2026년 8월 현재 트럼프는 이란 문제에서 그러니까 뭐 특정한 뭡니까? 이란 전쟁이죠. 이란 전쟁에서 정밀 유도 무기, 미사일 방어, 해군 전력, 정보 자산 등이 소요 및 계속해서 돌린다고 시세가 빠지고 앉아 있고, 여기에 물론 장기적으로 더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이란전을 갖다가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문제 장기적으로 중국 쪽이죠. 중국으로 중국 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대만을 둘러싼 심각한 문제가 충돌이 발생하면 이란전에 필요한 똑같은 능력들 뭡니까? 정밀 유도 무기, 미사일 방어, 해군 전력, 정보 자산, 이런 것들이 이란과는 비교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과의 군사훈련을 줄인다고 해서 갑자기 많은 군함이나 항공기가 확보되는 것은 아니며, 훈련의 효과, 한미연합훈련의 효과는 또 간접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 관점에서? 트럼프 관점에서. 게다가 대규모 훈련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북한의 이 휴전선 쪽으로의 부대 동원, 그리고 사이버 공격, 전자전, 국경 분쟁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런 긴장 고조는 미국이 또 다른 핵무장 국가에다가 추가 자원을 투입하도록 만듭니다. 따라서 트럼프는 일시적인 안정을 위해서 훈련 축소를 이용했다고 우짜하게적으로 보고요. 한미연합훈련 축소는 미국의 전략 변화라는 더 큰 흐름과도 일맥상통한데, 한국이 북한을 억제하는 데 있어 재래식 임무의 주력을 맡고, 뭐 사실상 뭐 사람 가지고 땜빵하는 건 네가 다 해라 이 말이죠. 미국은 핵 억지력, 정보, 병참, 지휘체계, 증원, 미군 증원. 근데 우짜 이거는 뭐 미군 증원인지는 안 온다고 우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증원 능력에 집중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대만과 관련된 광범위한 지역 위기 발생 시 한국 주둔 미군의 대응을 더욱 유연하게 만들겠다는 이른바 주한미군 유연화. 주한미군 여기서 적어놨죠.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그랬는데 우짜는 줄여서 그냥 주한미군 유연화라고 얘기합니다. 이 주한미군 유연화는 미국에서 계속해서 요구한 사안입니다. 대표적으로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대놓고 노무현 때부터 이미 나온 얘기지요. 이 주한미군 유연화의 실질적인 목표는 28,500명의 주한미군을 즉시 철수시키는 것이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미군의 존재는 한반도에서 여전히 강력한 억지력과 정치적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데, 달라지는 것은 한국이 일상적인 방위 부담을 얼마나 짊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미군이 다른 지역으로 파견될 수 있는지,
그리고 파견되는 병력의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6년 현재 한국은 취약한 금융 상태에서 이런 이 뭐 전략적 이 뭐 전환기 저 대표적인 게 뭡니까? 주한미군의 유엔하죠. 이런 전환을 맞이하고 있는데 트랜지션을 맞이하고 있는데 최근 시장 붕괴로 레버리지, 강제 청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엄청난 시장 집중이 드러났고 주식판 반등에도 불구하고 7월 달에 보여진 폭락은 또 다른 외부 충격에 한국이 얼마나 빨리 한국의 신뢰와 금융 안정이 훼손될 수 있는지를 갖다가 잘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긴장 완화에는 또 다른 불안정한 위기의 위험을 줄이는 한편 또 다른 거로는 서울이 자체 방위에 더 많은 돈 국방비를 쓰고 미국의 더 큰 목표를 지원하도록 어떤 목표입니까? 중국과의 일전이 되겠죠. 미국의 더 큰 목표를 지원하도록 압박하는 두 가지 목적이 이 긴장 완화,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 축소 여기에 숨어 있다, 이 목적이 숨어 있다 이럴 수 있습니다. 물론 연합훈련 축소, 한미연합훈련 축소는 전략적 도박이 될 수 있어서 김정은이가 긴장 완화의 충분한 이유로 훈련 축소를 받아들인다면 이 전략, 트럼프의 이 임시 땜빵용 이 전략은 성공할 것입니다. 워싱턴은 시간을 벌고 한국은 더 많은 책임을 맡게 되며 미국의 최정예 전력은 다른 전선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지요. 반대로 평양이 정은이가 정반대 결론이 뭡니까? 훈련 축소를 갖다가 긴장 완화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러는 위험이 있는데 북한이 핵 압박과 미사일 위협을 통해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증거로 이번 훈련 축소를 해석한다면 정은이가 이득을 갖다가 챙긴 후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웃자라도 그렇게 합니다. 워싱턴이 막으려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뭘까요? 이란, 중국, 북한이 동시에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중국은 대만, 북한은 한반도 이래 되겠죠. 동시에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미국은 미사일 방어, 해군력, 정보 플랫폼, 군수품,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미국 국내로 보면 가장 중요한 정치적 관심을 갖다가 세계 주요 전선에 동시에 분산시켜야 된다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지고 중국, 이란, 북한 그리고 러시아 끼가 넣어서 뭐 이래 가지고 최근에 맺은 그거죠. 최상의 시나리오는 북한이 비교적 조용히 있고 한국은 재래식 방어 부담을 더 많이 떠맡으며 중동은 결국에 안정되고 워싱턴이 중국에 대한 억지력 확보에 집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군사력을 재건하는데 그런 시간과 자원을 확보하는데 최상의 시나리오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걸 갖다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미연합훈련 축소 결정은 한국을 넘어 훨씬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미국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 동맹관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은 지금 이제 두 개 전선, 두 개 전쟁을 갖다가 한꺼번에 치르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 동맹관계를 재편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미국은 모든 전선에서 동시에 무제한적인 군사력을 투입할 수 없다고 미국 자체 트럼프 행정부가 가정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뭐 이걸 갖다가 뭐 예전처럼 가지고 예전에 관성에 따라 가지고 미국이 뭐 무슨 뭐 다 할 수 있지 이렇게는 안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못 하고요. 즉 훈련을 줄인다는 것은 북한과의 관계 때문이라기보다는 한 가지 위협, 즉 북한 위협을 갖다가 억제해서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전쟁에 힘을 보존하는 데 있다고 풀이할 수 있다. 이렇게 우짜 개인적으로 봅니다. 우짜가 트럼프 싫어합니다. 싫어하지만 트럼프 하는 게 뭐 전혀 이게 이상하다 또는 해가지고 현실과 전혀 맞지 않다 뜬구는 잡다 이렇게는 얘기는 못 하겠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바이든하고 이쪽에서 했던 것 자체가 오히려 어떤 구름 잡는 게 많았죠. 솔직히 까놓고 말해가지고 우짜는 뭐 나토도 이제 마탱이 갔으니까 나토도 해체해야 된다 이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여간 우짜는 까놓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넘어가고요.
네, 금덩이 해가지고 보시죠. 금덩이는 0.01%뭐 찔끔 해가지고 상승해가지고 1온스에 4,518.38달러가 됐습니다. 네, 금덩이의 경우 당분간 관심 포인트는 뭐가 되겠습니까? 202평선 위에 계속 있을런지 말런지, 뭐 특정하면 4,500달러 위에 있을런지 안 할런지, 요게 핵심 포인트다 말씀드리고, 금덩이의 저항선 위로 저항선은 4,595달러 그리고 4,778달러에 있습니다. 좀 많이 이걸로 커지죠? 볼린저 밴드가 많이 확대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지선은 밑으로 지지선은 4,447달러와 4,322 4,400 예, 4,320달러 요렇게 여기 해가지고 있습니다. 4,447 요 정도 여기 있고 4,320 요 정도 있고 요렇게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네, 은덩이는 1.73% 해가지고 상승해가지고 여기를 이제 202평소 해가지고 보고 저 따라가려고 하고 있죠. 은덩이는 1.73% 상승해서 1온스에 68.09달러가 됐고요. 은덩이 저항선 위로 저항선은 68.02연대 깼고요. 그리고 그 위에는 또 69.48의 또 저항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지지선은 66.55달러에 있고요. 여기죠. 66.5. 그리고 그 64.20 여기에 또 지지선이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서부 텍사스에 올려놓고 유가별로 또 말씀드리죠. 브렌트유는 1.67% 상승해서 1배럴에 93.15달러가 됐고요. 서부 텍사스유는 2.11% 상승해서 1배럴에 86.17달러가 됐습니다. 오만 10월 물은 2.26% 상승해서 1배럴에 95.33달러가 됐습니다. 넘어가고요. 네, 달러 인덱스 보시면 0.04%, 로우가 98.557 예, 해가지고 또 많이 내려갔었네. 예, 많이 내려가지고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해가지고 갔다가 쭉 다시 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올라가서 마무리가 된 거래. 예, 98.866 해가지고 마무리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비해서 0.04% 찔끔 올랐다 이게 되겠네요. 뭐 어쩌든지 간에 뭐 달러 인덱스는 지금 하락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하여간에 우짜 관련해서 이거 베센트 관련 이거 풋 관련해 가지고 얘기도 해야 되는데 그 관련 때 이 달러하고 유로 달러 이 환율 관련 얘기도 우짜가 좀 할 생각이 있습니다. 내일 해가지고 우짜가 좀 길게 좀 얘기 떠들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베센트 풋은 오늘 잠깐 말씀드리고 내일 좀 길게 말씀드릴게요. 자 넘어가고. 요거 원화를 보시죠. 원화는 내가 0.44% 좀 싸졌죠? 예, 싸졌습니다. 내가 좀 많이 내려갔다 싶더니 다시 가지고 1393.93 월이 됐다. 뭐 그렇네요. 예, 뭐 그렇습니다. 뭐 시원하게 뭐 하는 꼬라지가 없네 보니까. 하여간에 뭐 이재용 팬들은 가지고 쌍수를 두고 환영하겠지만 우리는 계속 말씀드리죠. 지금 이 값으로는 대도 안 한다는 거 그러네. 이 값으로는 대도 안 해요. 자 넘어가고요. 지금 중간 선거 때문에 가지고 미국에서 장난치고 있는 겁니다. 장난치고 있는데도 지금 환율이 꼬라지라는 건 상당히 심각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엔화 보시죠. 엔화는 0.58%. 여기는 뭐 계속해서 싸지고 있습니다. 싸지고 있는데 여기가 달러 인덱스 차트하고 비슷한 거고요. 우리나라 원화 차트가 이상한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요 잠깐 떨어지죠. 예, 요거 똑같이 해가지고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모양이 잡혔었습니다. 이 앞쪽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엔화는 0.58% 싸져서 1달러에 159.052엔이 됐습니다. 다시 160엔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네, 넘어가고. 자, 외국인들이 일본 국채를 매도 중이다 해가지고 말씀드리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7월 한 달 동안 2년 만기 그리고 5년 만기 일본 국채를 순 매도해서 1조 2,800억 엔, 그 달러로 환산하면 100이라다. 달러로 환산하면 80억 달러. 80억 달러를 갖다가 순 유출했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그러면서 2006년 7월 이후 한 월간 기준으로는 최대 순 유출을 기록했습니다. 두 달 연속 뭐 한참 올라가잖아요. 이거 쭉 올라가잖아요. 이거 올라가면 돼요. 저 두 달 연속 현재 가지고 매도하고 있는 중이고요. 짝대기 두 개가 꺾이죠. 단기 중기 일본 국제에서 대규모 자금 유출이 발생하여 20년 만에 최대 순 유출을 기록한 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만기 10년 이상 되는 일본 국채를 갖다가
8,898억 엔, 달러로 환산하면 56억 달러를 순매수하면서 이거 그 국채 그 물건 중에서도 디커플링이 발생했다.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단기하고 중기물은 팔아지키는데 장기물은 사고 앉아 있다. 이래가지고 따라논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엔화 약세와 추가 금리 인상,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감 속에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단기, 중기 국채를 중심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이 차트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외국인 투자자들은 일본의 초완화적인 통화정책이 끝나가고 있다고, 갈수록 점점 더 많이 배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고. 자, 이거는 일본의 또 무역 수지가 발표됐는데 석 달 연속이 가지고 또 속돼 가지고 석 달 연속이라고 돼 있죠. 석 달 연속이 가지고 무역 적자가 기록됐습니다. 자, 말씀드리죠. 일본 수출은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6월에 19.3%에서 7월에 23.2%로 증가해서 금액으로는 11조 5,118억 엔으로 올타임 하이를 또 경신했습니다. 시장 예상치 19.9%를 갖다가 상회한 23.2% 증가가 됐고요. 2022년 10월 이후 가장 강력한 증가고 11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가 되겠습니까? 엔화 약세와 AI 관련 반도체 수요 호조 때문인데요. 아세안 지역으로의 수출이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7월에 27.8% 증가했고, 베트남으로 가는 수출이 26.3%, 중국이 25.8%, 미국이 22.0%, 유럽연합이 19.1%, 중동이 4.1% 각각 증가했고, 홍콩으로 가는 수출은 마이너스 7.9% 감소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덕분에 전기 기계류가 29.4% 증가하면서 수출을 이끌었고, 이어서 화학 제품 22.9%, 운송 장비 20.7%, 공산품 20.5%, 기타 상품 19.7%, 기계류 18.4% 순으로 증가했습니다. 운송장치에 포함된 자동차, 일본 자동차 수출은 19.5% 증가했네요. 자, 이어서 일본의 수입, 임포트는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6월에 25.4%인데 7월에 27.8%로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보였고, 금액으로도 12조 1,463억 엔으로 올타임 하이를 또 경신했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26.5%인데 27.8%로 나왔으니까 상회했고, 2022년 11월 이후 가장 많이 수입했습니다. 원인은 작년 2025년 말 다카이치 내각의 경기 부양책에 따른 견조한 내수와 유가 상승 때문인데요. 대만에서 수입하는 게 YOY 작년 동기가, 그러니까 7월 대비해서 65.9% 상승했고 증가했고, 미국에서 수입하는 게 50.8%, 아세안에서 수입이 30.9%, 한국에서 수입이 28.8%, 중국에서 수입이 26.2%, 중동에서 수입이 11.9% 순으로 증가했고, 유럽연합에서 하는 수입은 마이너스 2.3% 감소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수입이 증가했고, 거의 모든 품목에서 수입이 증가했고, 원유 수입은 87.8% 급증했습니다. 물론 일본의 중동산 원유 수입량은 YOY 작년 7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32.8%로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왜?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으니까 그렇죠. 자, 이제 수출과 수입에 나왔으니까 빼면 되죠. 빼면 됩니다. 수입이 더 많으니까 당연히 무역 적자가 나왔지요. 일본의 무역 수지는 6월에 마이너스 4,099억 엔 적자에서 7월에 마이너스 6,345억 엔 적자로 적자 규모가 더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물론 시장 예상치가 마이너스 6,800억 엔 적자였는데 그거에는 미치지 못해서 그보다 작아서 다행이라고 할 수 있고, 수입이 수출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3개월 연속 무역 적자를 갖다가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일본의 무역 수지는 수출과 수입 모두 1979년 1월부터 관련 데이터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에 현재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6월에 해가지고 지금 적자가 많이 해가지고 늘어나고 이렇지만, 어쩌든지 간에 수입이 계속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3개월 수출 많이 한다 하더라도 수입이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3개월 연속 무역 적자는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엔화도 똥값이 되고 있는데 무역 수지도 계속해서 요즘 좋은 꼴이 없다. 예, 요 0 기준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는 게 무역 흑자 난 거잖아요. 좋은 꼴이 없다. 미리 말씀드리고 우리나라는 뭐 역대급 무역 무역 뭐야 수지 무역 흑자라고 하는데 뭐 우리나라 원화는 뭐 똥값이 되고 있으니까 자 넘어가고요. 자, 중국 국영 정유사들의 생산 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해가지고 말씀드리죠. 중국의 국영 정유사들의 생산량 감축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국영 정유사들, 이거 국영 넣으니까 발음 잘 안 되네. 중국 국영 정유사들의 처리량은 2026년 올해 2월에 985만 톤으로 피크를 찍은 후, 요거는 뭐 지금 현재 가동률이죠. 예, 이거는 가동률입니다. 런 레이트라니까 가동률 기준으로 하는 거죠. 양으로 오자 말씀드리는데 처리량 생산량 자체는 올해 2월에 985만 톤으로 피크를 찍은 후에 6월에 800만 톤으로 급락하면서 역대 최대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8월에 860만 톤으로 생산량이 살짝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이란전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덕분에 중국의 원유 정제량은 이란전 이전 수준을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보시면 가동률이 해가지고 80% 이상 가던 게 현재는 어떻습니까? 60% 중반, 70%도 못 넘어가고 있다. 이걸 갖다가 보여주고 있지요. 자, 넘어가고요. 이거는 사우디아라비아가 해가지고 리튬 오일 노드 그러니까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해가지고 유조선을 갖다가 돌리고 앉아 있다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어쩌고 해가지고 이란전 172일차 해가지고 요약을 좀 말씀드릴게요. 사우디 아람코 소속 초대형 유조선 VLCC가 전쟁 후 처음으로 8월에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가 건너갔습니다. 예, 건너갔습니다. 리야드,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죠. 리야드는 대체 항로인 홍해 항로의 위험 증가, 후티 반군 때문에 이거에 직면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수출을 조심스럽게 재개 중인데요. 참고로 최근 아람코는 아시아 구매자들에게 오만 소하르에서 STS, 그러니까 ship to ship, 그러니까 선박 간 환적이죠. 이걸 통해서 중진류를 갖다가 즉시 공급하겠다고 아시아 구매자들에게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란의 무력 방해, 뭐 지나가는 거 두드려 부시고 이러잖아요. 이란의 무력 방해에도 불구하고 원유는 오만 항로를 통해서 계속 흐르고 있다는 거. 자, 요거는 알고 계셔야 되고 이런 가운데 아랍에미리트가 해가지고 이란에 대해서 해가지고 뭐 제재를 갖다가 가한다 뭐 어째가지고 또 어제가 뉴스가 나왔죠. 이런 가운데 아랍에미리트의 이란에 대한 금융 반격은 테헤란과의 전면적인 단절보다는 점진적인 긴장 고조의 일환으로 평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역 엠바고 뭐 이래 적어놨잖아요. 이래 적어놨는데 아랍에미리트는 화물 반입 제한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이란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란 혁명 수비대의 공습이 계속될 경우 어제 가지고 그 호르무즈 해협 쪽에 가지고 탄도미사일 쐈대 가지고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트레이드 엠바고. 이 이란 혁명 수비대의 공습이 계속될 경우 이란과 연계된 단체들에 대한 광범위한 단속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그 돈 돌리는 거 창구를 갖다가 누가 제공하고 있냐면 아랍에미리트가 제공하고 있죠. 이런 접근 방식은 아랍에미리트에서 어떤 조치가 효과적인지 시험해보고 필요에 따라 조정할 여지를 남겨두려는 의도를 반영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이거는 또 간만에 시리아 쪽에 에너지가 현재 어째 판때기가 어째 돌아앉아 가지고 우자가 업데이트 소식을 갖다가 전해드립니다. 시리아의 주요 유전 이거 보시면 가지고 좀 키 크게 해야겠는데. 예, 너무 작나? 예, 요거 뭐 오일필드가 빨간색이고요. 요 보시면 오일필드가 빨간색이고 가스전이 가지고 초록색 요리 돼 있죠? 예, 요리 돼 있습니다.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해 가지고 이런 시리아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주 익숙한 지명들이 보이고 있죠. 하마, 홈즈 뭐 해 가지고 라카도 있고요. 이건 알 아사카 지역이고 뭐 데이르 조르 되고 요쪽이 또 지역이 있고 하여간 이래 되는데 시리아의 주요 유저는 데이르 조르 여기 쪽에 있죠. 이쪽에도 몰려 있고 그다음에 여기 여기 뭐 이쪽도 똑같이 홈즈라고 보면 됩니다. 홈즈 쪽 있는데 하마하고 홈즈
이쪽에 가지고 저 기름이 올려 있고, 그리고 알 아사카, 여기 시리아 크루드가 있는 쪽이죠. 시리아 크루드가 있는 쪽에 이쪽에 가지고 기름이 쭉 이래 있고, 그다음 가스전은 홈즈 이쪽에 주로 해가지고 집중되어 있다는 걸 갖다가 알 수 있습니다. 시리아 중부에 있는 홈즈. 이렇게 시리아의 주요 유전과 가스전 지역을 갖다가 먼저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해상도 있는데 해상을 일단 패스하고, 북동부 지역 여기 알하사카 이 지역은 시리아 민주군 SDF라고 하는데, 뭐 까놓고 말씀드려서 시리아 쿠르드가 주력이지요. 시리아 쿠르드가 통제하고 있고, 그 외에 나머지 지역, 이 나머지 지역은 이제 시리아 정부가 현재 장악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리아의 2026년 현재 생산량은 하루 평균 8만 2천 배럴로 시리아 내전이 시작되기 전에 최고치가 얼마였냐? 하루 평균 38만 배럴이었습니다. 이거 생산량 대비하면은 무려 80%가 현재 감소 폭감한 수준인데요. 터키 이거 폭감한 걸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려야 될 겁니까? 그래서 터키는 국영 석유 회사 TPAO를 통해서 시리아에 육상 및 해상 석유 탐사를 갖다가 제공하고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시리아 정부는 석유 부문 재건에 300억 달러 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해상 요것도 잘 봐야 됩니다. 현재 미국의 코노코 필립스, 악수로 유명한 곳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의 메이저 석유 회사 중 하나라고. 코노코 필립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의 다나 가스와 ADNOC 드릴, 그러니까 아부다비 국영 석유 회사의 그 자회사인 드릴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탐사 사업, 그러니까 시리아 탐사 사업 석유하고 뭐 이런 거 탐사 사업 참여 의사를 밝혔고, 터키는 시리아에 대한 전력 공급, 이 국경선을 넘어서 공급되는 전력, 이 전력 공급을 800메가와트 이상으로 3배 늘리고, 시리아 정부와 인산염 공급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이거 너무 작은데. 예. 요거는 또 미국의 SPR 뭡니까? 전략 비축유죠. 예, 전략 비축유가 또 최저치를 갖다가 경신했다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전략 비축유가 지난주, 그러니까 8월 14일로 끝나죠. 요 8월 14일. 요 주는 이 8월 14일로 끝나는 주에 마이너스 530만 배럴이 또 감소해서 2억 9,342만 6천 배럴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러면서 1983년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현재 속도면 방출이 사실상 불가한 최소 운영 수준, 대략 2억 5천만 배럴로 봅니다. 물론 뭐 더 뺄 수도 있어요. 더 뺄 수도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무조건 못 빼는 물량이 제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1억 5천만 배럴은 무조건 못 뺀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거 1억 5천만 배럴 위에 있는 것도 현재 품질이 안 좋아서 미국 업체들은 안 달겨듭니다. 미국 업체들은 이 물량 빼내는 거, 현재 빼내는 것도 이거 입찰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것 좀 문자가 뉴스를 갖다가 소개시켜 드렸죠. 하여간에 사실상 현재 속도면 방출이 사실상 불가한 최소 운용 수준 2억 5천만 배럴의 중간 선거 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 넘어가고요. 이거는 월마트 해가지고 폭락했다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죠. 월마트 주가가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 발표 후에 2022년 이후 하루로는 최대 하락 폭락인 마이너스 9% 이상을 갖다가 떨어졌습니다. 소비 지출 둔화를 갖다가 보여주는 게 대표적인 월마트의 실적이가 되는데, 이 월마트가 이거 실적이 안 좋다는 소리는 미국의 소비가 영 시원찮다 이 소리가 되겠죠. 하여간에 소비 지출 둔화 때문에 이렇게 폭락이 나왔는데, 이번 급락 폭락으로 해서 시가총액 800억 달러가 증발해 버렸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베센트 풋이 실패하냐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센트 풋에 대해서는 문자가 내일 좀 장황하게 좀 길게 말씀드릴게요. 자, 일명 어제 가지고 뭐 소개시켜드렸죠. 베센트가 그 바이백, 국채 바이백을 갖다가 2배로 늘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디서는 뭐 QE 양적 완화 라이트, QE 라이트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런다고 얘기했는데, 우짜 보기에는 이제 용어는 확실하게 좀 이제 우짜계 쪽으로 정해졌습니다. 베센트 풋이라고. 일명 베센트 풋이라고 불리는 미 재무부의 장기 국채 수익률 인하 시도가 있었지요. 예, 인하 시도가 있었는데 3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이 7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한 5.26%까지 다시 올라가면서
배센트의 장기 국채 바이백 2배 확대 발표 후 보여줬던 하락세를 갖다가 완전히 되돌려놔 버렸고 10년 만기 국채 미국채 수익률도 4.71%까지 상승하면서 2025년 초 이후 최고치에 근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가고 끝났다는 얘기가 되죠. 하루 가고 이제 맛이 갔다 끝났다 이 말이 됩니다. 이번 반등은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또 백도에서 다시 돌아간 거. 이번 반등은 투자자들이 미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 확대가 장기 차입 비용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을지 여전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미 재무부가 미국 국채를 갖다가 매입할 수는 있지요. 하지만 장기 국채 수익률을 높이는 구조적 요인 뭐가 있습니까? 지속적인 재정 적자, 고유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 AI 붐과 관련된 기업 부채, 기업채 발행, 즉 기업 부채 증가라는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지요. 하여간에 이 꼴이 나다 보니까 꼴랑 하루도 제대로 안 가고 이 꼴이 나다 보니까 어떻게 무슨 꼴이 났습니까? 예, 이리 자고 이거. 예, 그러니까 다우존스 미국채 수익률이 다시 급등하면서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가 어제 가지고 장중에 마이너스 500포인트 이상 하락했었고요. 이는 미 재무부의 시장 개입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 다우존스 하락이 터졌다. 이게 되겠습니다. 우짜겐쪽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갖다 영상으로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채권 시장은 패드 풋을 갖다가 시험하고 있다, 테스트하고 있다는 글도 쓰고 이랬는데요. 패드, 그러니까 패드 풋이 아니고 베센트 풋에 대해서는요, 우짜가 내일 얘기를 좀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우짜 간단하게 코멘트 해보면 중간 선거 때까지, 중간 선거 때까지 이거, 중간 선거 때까지 가지고 요 짓을 하겠다. 요게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자, 이렇게 해서 2026년 8월 21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온 얘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